보자 보자. Know that it's hard to get your head around all my problems. You amaze me with your patience. How the hell do you sit through this? 제가 8월에 시작을 아주 기분 좋게 열었는데요. 평양면옥에 갔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맛있는 걸 좋아하기는 하지만 막 눈이 뒤집어지게 막 정신없이 식탐을 부리면서 뭔가를 먹지는 잘 않거든요. 아무리 맛있어도.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무 반찬이랑 김치가 있는데 냉면이나 만둣국이나 이런 메인 메뉴들이 간이 좀 되게 약해요. 근데 반찬들은 간이 되게 세거든요. 그 조합이 굉장히 적절했달까? 코 박고 정신없이 먹었고요. 냉면도 냉면이지만 만둣국의 국물이 진짜 말도 안 돼. 또 얘기하니까 또 먹고 싶네. 이렇게 더운데도. 마지막으로 여름을 보내준다는 마음으로 가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근데 제가 제 방이 바뀌었는데 뭔가 언급을 안 했네요. 도쿄 출장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사를 했거든요. 근데 뭐 가구들이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어서 책상을 제외하고는 별로 그렇게 이질적인 느낌이 안 드시죠. 아무튼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이제 딤딤섬 가서 밥을 먹었는데 말 그대로 딤섬을 파는 곳인데요. 거기 생맥주가 진짜 맛있어요. 고릴라 맥주랑 같이 콜라보해서 출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맛있었고요. 점심을 먹고 집에 와서 아마 청소를 좀 하다가 집에서 계속 일을 했었던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좀 찍어놨더라고요. Let's go. 대박. Let me know I'll be around. We may not love what we found when we step a bit closer.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를 영화관에서 봤는데요. 올해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영화의 영상미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직업병처럼 저런 거는 내 영상에 적용시켜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영화를 보는데 이와이 슌지 영화 볼 때 제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가 참 좋았고 이렇게 찍을 거를 막 굳이 비틀어서 뭐 이렇게 찍는다던가 하는 그런 세세한 디테일들이 참 재밌었고요. 왜 너무 재밌는 영화를 보면은 내가 누구랑 보고 있는지 여기가 어딘지도 잊어버리고 진짜 그 스크린 속 스토리에만 완전히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책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러닝타임이 거의 3시간인데 정말 영화 보는 내내 이 옌타운 사람들의 세계관에 빠져서 정말 집중해서 재미있게 봤고 전혀 눈물이 날 장면이 아닌데 눈물이 난다던가 하는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감동적인 것처럼 예술의 어떤 순기능 중 하나잖아요. 그런 게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 근처에서 누아누라는 브랜드의 샘플 세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 가까우니까 혼자 좀 쇼핑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해서 누아누도 구경을 했습니다. 이때 산 셔츠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사놓고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이제 열심히 입어야겠습니다. 약간 그 중국집 유니폼 같은 되게 특이한 차이나 카라라고 할까요? 까만색 반팔 셔츠인데 제 기억에 제가 이걸 3만 원에 샀을 거예요. 할인율이 한 80%는 됐던 것 같아. 득템을 해서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내가 또 뭘 했을까? 8월 초쯤에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혼자 영화를 봤어요. 노팅힐을 봤는데 이거는 뭐 너무 계속 자주 봐가지고 대사도 다 외울 지경이지만 저한테 약간 연례 행사처럼 주기적으로 봐주는 영화 중에 하나거든요. 새벽에 영화도 보고 오랜만에 노르웨이의 숲도 꺼내서 읽고 했어요. 이상하게 노르웨이의 숲을 뭔가 여름이 되면 다시 읽어보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또 일본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도서관에 갔다 왔잖아요. 영어로 된 노르웨이의 숲
깊이 전시돼 있어서 그거를 읽었는데 쉽게 읽어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 소설을 너무 많이 봤다 보니까 그래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된 노르웨이의 숲도 사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익숙한 스토리여도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면 어쨌든 제가 평소에 쓰지 않던 뇌에 다른 기능이 쓰일 거겠죠? 그래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저희 집이 창밖이 되게 좋았던 집이었는데 이제 이사 가면 이것도 못 보겠구나 하는 마음에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사 온 이 집이 뷰가 훨씬 좋기는 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이제 이즈키아트랑 무시무시랑 콜라보해서 만든 목걸이 샘플이 나온 사진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온라인에 판매가 중단이 됐는데 뭔가 스포일러를 좀 하자면 9월 21일에 번개장터 플리마켓에 제가 참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걸이들을 좀 가져갈 생각이에요.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직접 보시고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갈 생각이고요. 이 사진은 재작년에 도쿄 여행 갔을 때 그때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노래인데 그때 너무 좋아서 영상에 쓰려다가 아마 무슨 이유로 못 썼을 거예요. 그러고 제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아이패드 정리하다가 이 노래의 존재를 다시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이번에 도쿄 출장 영상에는 인트로로 꼭 이 노래를 써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 가사가 진짜 되게 귀엽고 좋아요. 기분이 엄청 좋아지거든요. 도쿄 출장 영상 인트로에서 가사 해석이랑 같이 이렇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리면 재밌겠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도 이제 벌써 추억의 사진이 돼버린 제 전집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웠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사진 같아서 좋아합니다. 근데 매미 소리 닫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 사진은 영화 이사라는 소마이 슌지? 그 맨날 헷갈리는데 그 감독의 영화를 봤었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옷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사실 여기 이 포스터가 그 영화거든요. 집에 있는 옷으로 좀 따라해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입어본 사진입니다. 이 빨간색 셔츠는 포니테일에서 옛날에 나왔던 거고 치마는 노컨텐츠에서 파는 건데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을진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있다. 아직 있네요. 그리고 이날은 이거 목걸이 촬영도 할 겸 합정에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날인데요. 코이세이오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잖아요. 거기를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물론 거기서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 옷을 파냐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떤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에 갈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옷을 내가 구경할 때 동선이 편하냐거든요. 가게에 딱 처음 들어온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옷들을 구경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매장이 정말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 바지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입어봤는데 되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지를 사왔습니다. 매장 곳곳에 이렇게 디테일들이 참 귀여워서 이런 거는 어디서 어떻게 누가 만드시는 걸까 궁금해하면서 봤습니다. 바로 옆에는 SIC 매장이 있어서 거기도 그냥 구경을 했어요. 제가 이 티셔츠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온라인으로 봤을 때. 그래서 색깔이 좀 잘 어울리나 이렇게 대보고 있는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저거 촬영도 하고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정말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합정 쪽에 있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라멘집에 갔습니다. 이 라멘집의 어떤 특별한 점은 맑은 도미 육수로 국물을 내신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육수, 닭고기 육수랑은 다르게 어떤 특이한 맛이 나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이게 스탑 메이킹 센스라는 영화를 보러 나가는 날이었는데 유니클로랑 애니메이션 원피스랑 콜라보한 티셔츠를 사가지고 영화 보러 갈 때 첫 게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고코라는 삼각김밥집에 드디어 가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한국에서 먹기 어려운 삼각김밥 맛이었달까? 그래서 스탑 메이킹 센스를 봤고요. 제가 원래도 토킹 헤즈 노래를 알고 있었고 가끔 들었는데 내가 오아시스를 좋아하고 블러를 좋아하는 것만큼 어떻게 뭔가 깊이 있게 알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영화를 본 이후로 엄청 빠졌어요. 사실 보면서 좀
중간에 졸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노래들이 너무 많고 제가 아는 곡이 한 많아야 서너 개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너무 익숙한 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아는 노래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봤는데 그 노래가 그거였을 거예요. This must be the place? 그 노래 할 때 되게 조명을 어둡게 하고 일렬로 이렇게 쫙 섰는데 그 중간에 되게 긴 램프를 이렇게 무대에 놓은 거예요. 되게 특이하다 하고 봤는데 그 노래 분위기랑 그 서 있는 행렬이며 조명이며 뭔가 묘한 느낌이 들면서 엄청 잘 어울리는 거예요. 큰 돈을 들여서 무대에 장치를 막 하고 막 뭐가 막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램프 하나를 뒀을 뿐인데 정말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노래가 주는 매력도 극대화되고 또 그걸 보면서도 어떤 직업적인 영감을 많이 얻게 됐던 게 뭔가를 찍을 때 많은 공을 들이고 되도록이면 화려한 소품을 써야 하고 하는 강박 같은 게 좀 있거든요. Simple is the best의 교훈을 얻게 됐달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부분 편집을 하면서 스탑 메이킹 센스 예고편을 유튜브로 다시 봤는데 진짜 너무 쩔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어서 잠시 넣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살면서 본 영화 예고편 중에 진짜 제일 잘 만들었어요. 틀어드리겠습니다. Hi. Got a tape I want to play. Same as it ever was, same as it ever was, same as it ever was, same as it ever was. Time isn't holding us, time isn't after us, time isn't holding us, time isn't holding us. And the days go by, once in a lifetime. Does anybody have any questions? 그리고 이 사진은 키키 댄싱 얼론 이번에 노래가 나오면서 키키 웹사이트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키키를 좋아해서 웹사이트를 봤는데 도대체 뭘로 찍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디지털 카메라 같기는 한데 왜 내 디지털 카메라는 이런 느낌이 안 나지? 싶어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저 같은 생각을 한 소녀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는지 정보가 있더라고요. 코닥 이지쉐어 C143인데 이게 한국에서는 매물이 너무 없길래 제가 이베이를 좀 뒤져봤는데 이베이에도 매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최대한 143이랑 비슷한 라인으로 챗GPT한테 찾아달라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좀 괜찮아 보이는 번호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중에서 143이랑 제일 비슷한 거 꼽아주고 특징도 알려주고 해상도며 이런 것도 다 뽑아라 해가지고 챗GPT랑 거의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제가 결국 산 카메라가 지금 오고 있거든요. 오면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헤시오라는 브랜드의 한남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을 하셔서 거기에 다녀왔고요. 한남동에 참 오랜만에 갔습니다. 인스타에 이미 올라와 있는 사진들이 있으니까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만 가져왔어요. 일본 잡지 이름 뽀빠이? 뽀빠이에서 볼 듯한 그런 느낌의 사진이라서 좋아해요.
이날은 제가 오랜만에 공연을 보러 갔는데요. JC 유카라는 웨이비 소속 아티스트 분의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좋은 곡들이 많았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거. 인연이 아니었나 봐. 음원으로 들을 때도 좋았는데 라이브로 들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상수 쪽에서 하는 공연이었는데 끝나고 너무 배가 고픈데 시간이 늦어서 밥집은 문을 안 열어가지고 타코야키를 파는 이자카야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냥 맛있어 보이길래. 아, 여기도 타코야키 있는데. 여기 이거 달팽이랑 타코야키인데 보이시나요? 이거는 나이트 프루티 신상입니다. 어쨌든 타코야키 이자카야 집에 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메뉴의 완성도가 이렇게까지 높은 이자카야는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상수 근처에 가게 되면 또 들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노컨텐츠라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FW 프리뷰가 떠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를 캡처를 해놨던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언니랑 지하철 타고 어디 가는데 저희 3자매 모두 애플뮤직을 쓰거든요. 그래서 좋은 노래 있으면은 에어드랍처럼 바로 공유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받아보는데 지하철에서 이 노래 좋으니까 들어봐라 하고 들어봤던, 이것도 도쿄 출장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써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썼어요. 그렇게 드디어 제가 도쿄 출장을 갔고요. 비행기를 오랜만에 타가지고 이게 항상 뭔가 화장실에서 멋들어지게 사진을 찍고 싶은데 항상 제가 생각한 만큼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도쿄 얘기는 이미 제가 40몇 분짜리로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인스타에 사진도 많아서 인스타에 안 올린 거 위주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생맥주, 한국에서 마셔도 맛있는 생맥주 촬영 끝나고 먹었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무라카미 하루키 이 책이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상자예요, 이 갈색이. 그래서 이 갈색 상자를 열면 1권, 2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사이즈가 한 요만했던 것 같아. 한 요만해요. 그리고 위에 층에 올라가 봤을 때 무라카미 하루키 책에 일러스트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의 전시회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냥 까만색 선으로만 표현한 간단하고 귀여운 그림들인데 기가 막히게 어떤 특징을 잘 잡아내는 그런 그림들이었거든요. 작가 소개하는 그 설명이 이렇게 있어서 읽어봤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가 거의 고등학생 때부터 팬이었던 작가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몇십 년 뒤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게 나한테 아직도 되게 꿈만 같은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도 이렇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나 사실 진짜 계속 팬이었는데 하는 존재와 같이 일하게 된다면 어떨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상상을 하면서 전시를 봤었고요. 그리고 제가 재작년에 갔다가 너무 좋아서 인터뷰 장소로 선정한 우라라라는 식당에서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니문이라는 블라이스 인형 샵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인형이에요. 머리 색깔이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어두운 보라색 머리?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정말 이 레코드샵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지나가다가 들어간 거여서 모르는 데긴 하거든요. 저는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든 레코드샵을 꼭 가거든요. 가서 꼭 뭐라도 하나 사서 마치 자석 사오듯이 기념품으로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공항에서 제가 드디어 몬치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몬치치 천국이더라고요. 이따만한 몬치치도 있었어요. 한 7만 원 했나? 근데 뭐 그거를 사올 순 없으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안 사왔어요. 이게 탐나긴 했는데 안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레코드샵에서 사온 조그만한 CD가 아니라 LP인데요. 여기 있어요. 짠! 그리고 드디어 마침내 저의 첫 싱글이 발매가 됐고요. 앨범 커버 사진이에요. 많이 들어주세요.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저작권이 없으니까 편하게 언제든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에 갔다 오니 집이 없어진 사람이 된 거죠. 저희 집이 이미 이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초면인 집에 초면인 방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노컨텐츠 사장님이 작업실 겸 스튜디오 겸 이번에 새로 만드신 공간에 초대를 해주셔서 놀러가서 거의 내 착장을 입어봤을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까지 많이 입을 생각이 없었는데 옷들이 다 너무 제 취향이고 너무 잘 어울리니까 도파민이 맥스가 된 거예요. 진짜 많이 입어봤고 사장님이랑 직접 이렇게 얼굴 뵙고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이 책장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트라 콜린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미 옛날에 영상에서 사인회 할 때 인사한 영상도 있거든요. 이번에 대림미술관에서 무료로 전시를 하고 계시거든요. 페트라 콜린스가 직접 도슨트를 해주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선착순 50명 안에 들었나 봐요.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My personal doll collection. Those came all the way from my house. They sit in my house. So it's kind of crazy to part with them, but 그리고 너무 착한 페트라 콜린스 언니가 중간중간에 계속 질문을 받으셨거든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해라 하셨는데 되게 화려한 작업물에서 설명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뭔가 궁금해진 거예요. 혹시 페트라 콜린스도 작업할 때 패션 소품을 많이 쓸수록 좋고 화려할수록 작업이 잘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이 있을까?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너무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를 영어로 할 생각만 해도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챗GPT에다가 이거 영어로 번역해줘 해가지고 적었으니까 이거 읽어봐달라 해서 또 너무 스윗하게 대답을 해줬는데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이제 핸드폰으로 SNS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쉽게 모든 것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심한 것 같다. 근데 나는 이번 전시의 배치도 그렇고 최대한 심플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냥 심플한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전시 보신 50분들 중에 제 구독자분이 계셨어가지고 사인 받으면서 얘기도 하고 하는 영상을 찍어주셨거든요. 그런 소중한 추억이 있었고요. 이날은 인스타에 컨텐츠로도 올렸던 더 뮤지엄 비지터의 스포츠라인이 한남에서 팝업을 열어가지고 감사하게도 초대를 해주셔서 다녀왔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방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알록달록한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스포츠라인은 아닌데 그냥 너무 귀여워가지고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니? 그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베베 가서 이번에는 쌀국수가 아닌 볶음면을 먹었습니다. 여기는 볶음면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쿄 출장 영상을 업로드하고 저만의 루틴 같은 건데 영상을 올리면 꼭 맥주를 한 잔 마시거든요. 아, 정말 정신없이 휘몰아친 8월을 어떤 마무리하는 기분으로. 이제 9월인 거죠? 아, 진짜 정신이 없네. 아무튼 그렇게 8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끝났습니다. 9월도 이제 정신없이 휘몰아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재미난 사진들과 함께 9월 에어드랍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is moment